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분은 이 정품을 유료로 구입을 해서 사용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용 증명을 받은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영상에 사용된 폰트가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어 있던 폰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 폰트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면서 내용 증명 받아보신 분들 많죠. 물론 내용 증명을 직접 보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오늘은 폰트 저작권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먼저 참 억울할 것 같은 상담 사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의뢰인은 유튜브 영상 편집자였어요. 영상 편집할 때 많이 사용하는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분은 이 정품을 유료로 구입을 해서 사용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용 증명을 받은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영상에 사용된 폰트가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어 있던 폰트였다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무슨 폰트인지 감 오시는 분들 지금 있을 거예요. 의뢰인은 억울했죠. 아니 내가 정품을 정당하게 돈 주고 쓰는데 그 안에 폰트는 쓰면 안 된다?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근데 내용 증명의 내용은 이랬어요. 몇십만 원인가 뭐 몇백만 원짜리 폰트를 구입해야 하고 구입을 안 할 경우에는 영상 한 개당 합의금이 얼마고 폰트를 구입하지 않거나 합의도 하지 않으면 너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거예요. 결과는 당연히 잘 해결해드렸죠. 합의도 안 보고 처벌도 안 받고 끝났어요. 여러분, 저작권법은 무조건 처벌부터 하는 법이 아니고 할 얘기는 많아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일단 폰트는 유료든 무료든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누구나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폰트. 두 번째, 영리적 목적이든 아니든 개인은 사용이 가능한데 회사는 사용할 수 없는 폰트. 세 번째, 누구나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폰트. 영리 목적이 뭘까요? 방금 얘기 드린 사례가 영리 목적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폰트가 포함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참고로 저희 영상에 사용된 폰트는 산돌에서 구매해가지고 법적 범위를 다 확인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폰트는 설치돼 있거나 다운로드 받으면 다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은 엄밀히 말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지 그걸로 돈을 벌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니 폰트를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써도 돼요. 근데 그 영상으로 수익행위를 한다? 그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폰트 저작권자는 영상의 제작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거지 그걸로 수익행위에 사용하라고 제공한 사실까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그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설치할 때 약관을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의뢰인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새 약관 누가 보나요? 그래서 문제예요, 문제. 차라리 어떤 폰트 선택할 때 그 창 옆에 상업적 이용 불가능이라고 써놔주면 그냥 알아서 할 텐데 이건 뭐 지뢰를 네 발로 찾아서 피해가라는 격이니. 그러니 요새 수사기관 가면 담당자분들은 한숨부터 쉬세요. 또 이거냐고.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인터넷에 보면 대응을 안 했더니 별일 없이 넘어가더라 라는 글을 가끔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건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시면 내용 증명 보낸 사람은 변호사인데 그냥 보냈을까요 그걸? 이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찔러봤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별로 심하지 않아서 굳이 고소를 안 한 거예요. 너무 많이 고소해서 까먹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주 이례적인 경우겠죠. 근데 여러분이 무슨 궁예라서 관심법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찔러본 건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가능하면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법원과 수사기관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예요. 사용자의 편이라는 거죠. 혼자 어려우시면 저 같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한테 상담이라도 꼭 받으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막상 내가 고소를 당하는 게 무서울 수가 있어요. 고소를 당하면 내가 벌금이나 징역형 처벌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 폰트 저작권 침해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게 맞겠지만 이게 모르고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폰트 저작권 침해자를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게 지금 입장이에요. 그럼 검찰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막 반복적으로 남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그걸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이랬다면 당연히 처벌을 하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초범이고 크게 뭐 피해가 난 게 없고 그리고 뭐 사용한 것도 적고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다면 검찰은 대부분의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면은 여러분을
기소하지 않고, 즉 법원으로 가지 않고 검찰선에서 기소하지 않고 끝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처벌을 최소화하겠다는 검찰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습적으로 남의 저작권을 침해를 했다면은, 남의 폰트 저작권을 침해를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초범이고 여러분들에게 진정이 반성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피해가 크지 않고 사용한 게 많지 않고 몇몇 가지 고려할 점들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검찰은 여러분의 편이니 여러분들도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검찰에 아니면 경찰에 주장했으면 좋겠는지는 그거 정도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의뢰인도 제가 상대방 변호사한테 적절한 대응을 해가지고 고소조차 되지 않고 끝났고요. 그 외에 고소를 이미 당했던 의뢰인들도 제가 현재까지는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은 100% 저는 기소유예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용자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 당연히 그만한 대가를 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세요. 자선사업가도 아닌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걸 왜 굳이 무료로 뿌리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무료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실은 무료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작권 보호원에서는 폰트 점검기 프로그램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어요. 고정 댓글로 링크를 띄워드릴 거예요. 이걸 사용하셔서 본인의 컴퓨터에 깔려있는 폰트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다 확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용한 무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봅니다. 저는 법률 문서 작성할 때 휴먼 명조체만 써서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만, 이 편은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두 개로 나눠야겠네요. 오늘은 사용자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편은 저작권자 측면을 다뤄보겠습니다. 아무쪼록 폰트 저작권 침해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사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